회계연도,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기록, 계산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한 기간적, 시간적 범위입니다. 상법 제30조 한 회계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회계연도가 1년이고 1월 1일이 기초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1월 1일 기초이게 되면 이 1월 1일 이전 회계기간을 우리는 전년도 그래서 정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지금 현재 연도가 되겠죠. 당해연도를 우리는 단기라고 하고 이 단기는 회계연도, 현재 우리가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회계기간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 차기 내년이 되겠죠. 다음 회계기간, 이 다음 회계기간을 차기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용어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죠. 2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2월은 회계기간을 넘기다, 넘어오다 그래서 전년도에서 올해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정기 2월. 그래서 전년도에서 당해년도로 넘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당해년도에서 차기년도로 어떻게 넘기다,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이거는 차기 2월. 이 차기는 내년이기 때문에 단기에서 차기를 2월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 회계는 일정한 과정 하에 이루어지는데 이 기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기업 실체의 과정.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합니다.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합니다.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회계 처리는 주주 등의 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기업 실체, 주식회사 땡땡 어느 기업의 실체 입장에서 한다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기업의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가 필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계속 기업의 과정에서는 대표적인 게 감각상각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감각상각이란 어떠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부분을 건물이면 20년, 기계장치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년 이렇게 다수의 기간 동안에 감각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기업이 1년, 2년 안에 그만둘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은 이 기업은 뭐한다?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계속 기업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은 영업이 시작되는 날부터 폐업하는 날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인위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등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여기 또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거의 다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이 1년을 넘지 않는 1년을 꽉 채워서 1년에 한 번 우리 기간별 보고의 과정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주고받음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현금 거래 이외에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게 된다. 여기서 비현금 거래라고 하면 밑에 나와 있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같은 외상거래가 대표적일 겁니다. 매출채권, 내가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 대가를 안 받고 외상으로 판매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한 반대적으로 매입채무, 내가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 대가를 지금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뒤에 준다. 그게 우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외상거래가 되잖아요. 매입채무가 될 겁니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 유출,
이 현금의 주고받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되는 외상거래 등을 우리는 발생주의 개정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사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 20만원을 일시에 현금 지급했을 경우 2020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현금주의는 2020년 보험료를 2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주의는 2020년에 보험료가 20만원이 지급하였으므로 2020년 보험료는 20만원인 겁니다. 반면에 이 발생주의는 이 20만원 나가는 금액을 자세히 보면 2020년 1년치 10만원, 2021년 1년치 10만원, 다시 말해서 두 해 연도에 1년에 10만원씩 두 개 연도에서 20만원이죠. 그러면 2020년 보험료는 얼마가 될까요? 10만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 내용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보험 혜택을 위하여 발생한 금액은 10만원이고 2021년도에 보험 혜택을 위하여 발생한 금액은 10만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 것 같이 이 발생주의라고 하면 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구분을 지어야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회계는 이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하여 이 거래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합니다. 목적 적합성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위 질적 특성으로는 예측가치, 미래의 재무 정보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정보입니다. 피드백 가치, 당초 예측치를 확인, 수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입니다. 적시성,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신뢰성이란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하는 것이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신뢰성의 하위 특성으로는 표현의 충실성,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인가, 검증 가능성,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 측정자가 유사 결론에 도달하는 정보인가, 중립성, 의도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닌 편의 없이 중립적인 정보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교 가능성은 이제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 실체 간의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이처럼 질적 특성이란 이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주요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몇 문제 한번 또 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업이 계속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된 원가를 일단 자산으로 계산하였다가 그 자산이 실제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회계 연도에 걸쳐 소모된 부분만큼을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 무엇인가? 회계의 이제 기본 과정, 우리 묻는 말인데, 이 회계의 기본 과정은 기업 실체의 과정과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호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지문에서 봤을 때 이게 뭘 묻는 말인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건물이나 비품을 구매하였다. 그 유형자산 구매했는 거네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가 돼 있죠? 회계 연도에 걸쳐서 소모된 부분만큼을 비용 처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감각상각에 대한 말이겠죠. 감각상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앞에 했던 부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회계 기본 과정 중에서 감각상각이라는 말은 뭐가 있었죠? 계속기업의 과정이 있었죠. 그거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계의 개념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을 보고 올바른 사람을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죠? 한번 볼게요. 현우는 기록과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장소적 범위로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 있을 때 기업을 소유주하는 어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다. 그리고 뭐 하나의 기업을 했을 때 나오는 기업 실체 과정 그래가지고 아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단위는 뭐한다? 기업의 경영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로서 뭐 본점, 지점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태연. 회계 보고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아니죠. 이 보고 기간은 어떻게 1년을 초과할 수 없었잖아요. 그 뭐가 있었죠? 여기 기본 뭐 기간별 보고의 과정. 그래서 회계 연도는 1년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업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두 번째 태연이 잘못됐는 말이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민채 보고기간의 시작 시점을 기초라고 하고 2번 보고기간을 단기라고 해. 그래서 이 태연이 빠진 게 뭐가 있죠? 보기 보면 1번, 2번에 태연이 빠져 있네요. 다음 뭐가 됩니까? 2번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발생주의의 회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묻는 말이네요. 발생주의에 대한 묻는 말이죠. 이 발생주의는 현금에 주고받은 수수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인식해서 우리는 뭐한다?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발생해서 계정을 사용해서 우리는 거래를 기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보기 한번 볼게요. 1번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 수입과 지출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아니었죠. 아까 전에 현금 수입과 지출이 아니고 현금 수입과 지출이 없더라도 비현금 거래, 여기서는 채권 채무, 그래서 어떠한 꼭 현금의 수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한다? 이 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인정해서 이 거래로 인식해서 장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왔네요. 1번요. 1번 잘못했습니다. 다음 거 보기도 읽어볼까요? 2번 발생주의 회계는 손익계산서의 매출과 동일 기간의 현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하면 이 거래가 발생했다 그러더라도 이 대가가 지금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 뒤에 가가지고 외상 매출 채권 같은 거 어떻습니까? 뭐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뭐 30일, 60일 엄결제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만큼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재무제표에 뭐가 있었죠? 현금 흐름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 흐름표가 존재하고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볼까요? 발생주의 회계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보다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왜요? 지금 단전 현계가 아니고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뭐 아까 외상을 했었으면 지금 90일짜리 거래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3개월 뒤에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다? 어떤 유입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발생주의를 채택하는 경우 발생 및 이연의 개념이 적용된다. 이거 우리 이거 결산 분기할 때 나오죠.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미수수익 그리고 뭐 미지급 비용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뭐 손수수익 그 다음에 뭐 앞에 하면서 우리 손익의 이연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옳지 않는 것은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와 그 밖의 거래 채권자,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일반 대중들을 포함한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요? 재무제표는 어떻게 뭐 내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뭐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회계 재무제표라는 회계 정보 보고 결산 보고서죠. 이거를 다 이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수요가 재무제표를 통해 모두 충족될 수는 없지만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 수요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이 재무제표는 결산보고서가 모두 충족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어떻습니까? 또 공통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또 어떻게 돼요? 수요가 존재하겠죠. 3번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뭐 대표이사 어때요? 경영진이 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우리 흔히 말할 때 뭐 분식회계라든지 이런 거짓된 왜곡된 정보가 된다 그래 버리면 1차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하는 경영진의 책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영진은 계획, 의사결정, 통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관리 및 재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아니죠. 아무리 더 많은 어떤 정보가 제공이 되고 거기에 맞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에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골창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